제가 볼 때는 가로주택으로 진행해서 모아타운까지 승격이 된다라고 하면 저기 반포자이 아파트만큼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반포동입니다. 여기 이 집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저 앞에 봐봐. 저기도 붙어 있어요. 반포 1동에 와 있는데 모아타운 추진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는 주민들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모아타운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나? 우선 이쪽은 연번동에서 진구 구역은 아니거든요. 이 앞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연번동의서를 받고 있는 731번지 일대, 그리고 저기 골목길이 하나 있는데 좀 더 앞으로 가면은 730번지 일대. 지금 반포 1동 같은 경우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다세대 빌라들이 깨끗해 보이죠? 깨끗한 집들이 꽤 섞여 있는데 이게 노후도 20년으로 맞추면 충족이 다 된다 그래가지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블록 단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서 한꺼번에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가면 모아타운으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쪽을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이쪽이 740번, 30번지 왼쪽 블록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총 9개의 블록으로 나눠져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 구청에서 연번 동의서를 발급을 해줬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청장은 이쪽에 가로주택이라든가 모아타운을 우선 하겠다, 진행시켜. 그래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내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면 신축 올라가고 있죠. 여기도 나대지가 있고. 근데 이런 자리는 건축허가 받아놨다라고 하면 모아타운 조합 설립 이전에만 준공이 떨어지면은 입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렇게 높이 올라간 신축 같은 경우는 입주권 받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동네가 깨끗해요. 되게 고바위다 또. 저 마주 보이는 아파트가 보다 반포자이. 저게 평당 얼마라고요? 1억. 평당 1억이 넘습니다. 이 동네가 모아타운 추진된다라고 하니까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반대 팻말들이 많이 붙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728번지 일대고 왼쪽 편이 715번지 일대고. 야, 되게 조용하네. 근데 예전에 제가 여기 다른 회사에 있을 때 여기 시공할 때 저희 회사에서 이제 부지 잡아가지고 시공할 때 한번 와봤던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한 동네고 그때가 한 4년 전인가 그랬거든요. 4년 전에 그때 당시 분양가가 5억 된가 그랬어요. 지금 얼마? 지금은 10억이죠. 지금 공사하는 데 또 있다. 근데 그때 이거 5억 주고 누가 이걸 사냐고.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왜냐면 평균적인 빌라 가격이 투룸 기준으로 2억대, 3억대, 2억 중반 막 이렇게 거래가 되던 시장에 반포동에다가 짓는다고 해가지고 5억에 팔았는데 그때도 땅값이 엄청 비쌌거든요. 지금은 이게 논한 거지 뭘. 그때 5억에 사신 분들 이 동네 모아타운 진짜로 진행돼가지고 아파트 받는다 그러면 이 부지 규모만 봐도 최소 못해도 서초동 쪽에 있는 푸르지오 서밋 아니면 롯데캐슬 그 정도 가격은 형성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사놓으신 분들은 좋아할 만한 얘기인데 그래서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반대편 말은 다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붙여놓으신 건가 보네요. 그래서 이 동네가 아파트가 되면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가로주택으로 진행해서 모아타운까지 승격이 된다라고 하면 저기 반포자이 아파트만큼 되는 거거든요. 반포자이가 준공된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신축이잖아. 강남에서 강남대로를 끼고 있고 신논현역하고 논현역 7호선하고 신분당선 9호선 이 세 개의 라인을 다 접하고 있는 동네에 신축 아파트. 어쨌든 다수결 방식으로 연번동의서를 진구해서 구청에다가 접수 들어가는 순간에 순차적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결성이 되든가 아니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신탁 방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쪽에 밀집된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로주택 동의서를 받는데 크게 뭐 어렵다거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가로주택 해가지고 모아타운을 결성한다 그러면 관건이 최대 층수는 몇 층까지 나올까, 그리고 지금 공사비가 엄청나게 폭증을 했는데
분담금 규모가 얼마나 될까가 최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들어갔는데 여기 또 반대한다고 붙어있네. 이 반대하는 사람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세입자나 이제 상가 건물 갖고 계시는 근생 소유주분들, 네, 단독주택 소유주분들 이실 텐데, 근데 이거 외벽에 이렇게 붙이는 것도 5개 광고법 위반 아니야 다? 남의 집에다가 건물에다가 막 이렇게 붙여놓는 거? 여기까지가 모아타운 끝.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안 들어가요 또.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대충 돌아봤는데도 입지가 상당히 좋고요. 저기 보시면은 저 앞에 보면 차들 막 쌩쌩 지나다니잖아요. 저 경부고속도로거든요. 저게 지하화되면은 뭐 대박이, 예, 고속도로 지하화되면은 여기서 저 반포자리까지 공원을 가로질러 가지고 여의도 공원 찔러서 왔다 갔다 하듯이. 근데 이게 원래는 10년 정도 뒤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신축들도 많고 여기를 재건축 사업지로 선정을 하려면 10년 뒤에 선정이 될까 말까 한 동네다라고 했었는데, 이놈의 모아타운이 뭔지 갑자기 연한을 20년으로 낮추더니 한 1년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집값이 2배가 된 지역입니다. 보면은 이거 재건축해야 될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전체적으로 봐서 노후도 30년 기준으로 하면 노후도가 거의 뭐 30%?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는 동네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30%도 안 나와요. 근데 20년 기준으로 하니까 다 충족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동의서 걷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난리가 난 지역이 된 거죠. 다들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쓸데없이 공급은 하나도 안 되고 빌라 가격만 2배로 올리는 부작용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이 분위기는 다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집집마다 모아타운 결사 반대한다고 재산권 침해라고 막 붙여놓는 거 보니까 이쪽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어차피 2배로 오른 이상 매매 거래는 현재로서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고요. 지금 나와 있는 주택 중에 제일 저렴한 게 모아타운 지금 동의서 진구하고 있는 블럭은 주택 중에 가장 저렴한 게 7억 5천? 8억 정도. 근데 그거를 진짜 집주인이 팔까요? 그러니까요. 분담금은 뭐 땡빛을 얻어서라도 어떻게든 지불을 할 거고, 여기 반포동이라는 입지적인 특성을 생각해보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 그래도 1순위 그 건설사들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내가 볼 때. 아니면은 한 개 건설사가 뭐 가로를 막 4개씩 점유를 해가면서 컨소시엄 형태의 모아타운 2개 정도의 시공사로 운영될 가능성도 보이고요. 근데 집들이 너무 재개발을 하기에는, 재건축하기에는 너무 깨끗해요. 아까워요. 아직 한 10년, 20년은 더 그냥 이 동네로 남아 있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여기가 719번지일 때 저 반포 서밋 있죠? 반포 서밋, 저기 푸르지오 서밋, 저게 25평짜리가 25억인가 그렇잖아요. 그 2년 전에 요 집이거든요, SD 하우스. 근데 요 집이 지금 모아타운에서 빠져 있는 집이래요. 이 SD 하우스에 1.5룸이 있었던 것 같은데 1.5룸을 2억 2천인가 2억 3천에 팔아달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 결국에 그분이 파셨나? 모르겠는데 이거 팔았으면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땅을 치고 쓰려고 있어. 배를 막 부여잡고 뒹굴르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와 이러고. 그래서 이걸 왜 팔지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이런 동네고 이런 집이야말로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미래같이 보고 그냥 지분만 갖고 있으면 되는. 왜 보시면 여기 반포라는 데 입지가 딱 보일 거예요. 삼성 서초사옥 보이고, 그죠? 이런 동네에 이 집을 갖고 있다, 혹은 내가 대지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상징성이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쭉 내려가는 길 보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주거지잖아요. 다 집이에요. 저층 주거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거 노후도만 쌓이면 재건축 당연히 진행하겠죠. 근데 그 재건축 시점이 우리가 10년 뒤라고 생각했던 재건축 시점이 모아타운이라는 핑계로 10년이 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모아타운이라는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갑자기 이 동네 시세가 막 2억 3억 하던 게 8억 9억까지 올랐으니.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낡은 집들이 막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아타운이 들어갔을 때 뭐 이런 집들도 혜택을 많이 보겠지만, 특히나 이 동네가 그냥 고즈넉하고 좋아서 전세, 월세 받을 목적으로 세입자한테 이제 월급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목적으로 신축을 사놓으신 분들도 뜬금없는 모아타운 발표 때문에 상당히 반사이익을 많이 누리는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동네가 전형적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가 월세 들어와서 사는 이 동네 전체가 거의 다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아타운이 됐을 때 저 아파트가 돼가지고 뭐 월세를 400~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장이 있으면은 분담금을 내서라도 진행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쪽에 뭐 통건물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월세 뭐 120만 원, 130만 원씩 1,000몇백만 원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서 그거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군데군데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반대파들 목소리가 만약에 많이 커진다라고 하면 진통이 약간 좀 예상이 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설득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러려면은 서울시 입장에서, 정책부 입장에서는 이런 모아타운에 대한 메리트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업 설명이라든가 어떤 주민 설득을 위한 좋은 조건을 많이 제시해 줘가면서 좀 설득을 하지 않으면 상당 부분 이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좀 지연이 될 가능성도 약간 있는 동네 같아요. 어쨌든 반포일동 한 바퀴, 모아타운 지금 동인서 진구하고 있는 동네 한 바퀴 싹 돌아봤는데, 동네는 진짜 좋습니다. 입지적으로는 최고. 입지적으로 최고고, 주변에 먹을 것도 많고, 무엇보다 동네가 엄청 조용해요. 엄청 조용하고, 이렇게 좀 동네가 세련된 분위기로 형성이 돼 있고, 신축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향후에 모아타운 될 가능성을 보고 기대감에 많이 부풀어 계실 것 같은데, 모쪼록 서울시에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주민 간의 갈등 최소화한 다음에 빠른 아파트 공급을 위한 어떤 자양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으로 가시죠.